유럽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IFA, 올해도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삼성, LG 등 우리나라 기업도 참가한 가운데 친숙한 기업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대우전자. 뭔가 익숙한 부채꼴 모양이 우리나라에선 한동안 보지 못했던 로고인 것 같은데요.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하고 이후 각 계열사들은 사명을 바꾸며 대우전자라는 이름도 우리나라에선 잊혀져 갔는데요. 그런데 이번 박람회에서 대우전자가 심지어 튀르키예 기업으로 소개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대우전자는 언제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고 어떻게 유럽에서 다시 나타났을까요? 크랩이 정리해봤습니다. 한때 대우전자가 진짜 잘 나갔던 거 아세요? TV를 계속 켜놓나요? 1시간 동안 켜놓고 화질을 시험하는 것이죠. 탱크주의 제품이거든요. 탱크처럼 튼튼하고 고장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탱크주의를 모토로 세우고, 생산 라인을 모두 수출 쪽으로 돌려 50% 이상 물량을 늘렸지만 그래도 몰려드는 수출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컬러 텔레비전은 대우전자가 올해 1225만 대를 생산해 일본의 소니를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LG전자, 삼성전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특히 수출에 주력하면서 한때 해외 30여 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우 이거 보여주고 옷 맡겨놓고 그렇게 하면은 외상도 공짜로 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대우의 위기는 외환 위기 때 시작됐는데요. IMF 금융 위기가 왔지만 대우그룹은 해외 사업을 늘리고 오히려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는 등 몸집을 키웁니다. IMF 사태로 인한 고금리로 부채가 점점 늘면서 한국 재계 서열 2위까지 찍었던 대우그룹은 결국 1999년 해체됐죠. 이에 따라 주요 계열사였던 대우전자도 부도 위기 기업을 도와주는 작업인 이른바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대우전자는 지난 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10,000명에 가깝던 직원을 5,400명으로 40%나 줄였습니다. 워크아웃 조기 졸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룹에서 벗어나 홀로 서기를 위해 대우전자는 사명을 바꾸고 해외 수출에 매진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회사명도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바꿔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제품의 85%가 미국과 일본 등 해외로 수출됩니다. 수출 제품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해 만드는 등 노력했는데요. 대우전자가 중동 지역에 많이 수출하는 냉장고에는 대부분 잠금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하인들이 음식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피카츄 인형 모양으로 만든 TV는 어린이를 둔 소비자를 겨냥했고, 반찬 전용 냉장고는 독신자 고객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2013년엔 동부그룹에, 2018년엔 딤체 김치 냉장고를 만든 대우그룹에 인수되면서 사명만 7번이 바뀌게 되죠. 현재는 대우라는 이름을 완전히 떼고 위니아전자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대우전자의 후신이 위니아전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가전 전시회에서는 어떻게 대우전자가 로고 그대로 다시 돌아온 걸까요? 대우그룹이 해체될 당시 무역업체로 갈라져 나왔던 대우인터내셔널이 대우의 상표권을 갖게 됐는데요. 2010년에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면서 그에 따라 상표권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옛날 대우 계열사들이 상표권을 같이 갖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독점적으로 상표권을 행사했다는데요. 포스코 대우를 거쳐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2021년 튀르키예 가전업체 베스텔에 10년 동안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예전부터 계속 수출에 집중했던 대우전자답게 동유럽, 중동 등 해외에선 아직 믿을 만한 가전업체로 브랜드 가치가 꽤 높다고 하네요. 아무튼 우리에겐 추억의 브랜드가 된 대우전자 로고를 해외에서 다시 볼 수 있다니 좀 신선한데요? 한국에서 처음 만든 브랜드라서 그런지 왠지 정이 가는데, 우리나라에선 사라진 대우전자이지만 해외에서라도 쭉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제작한 전예진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면 매일 새로운 크랩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